신천지가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신천지 혹은 이 코로나19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이 대목 저 대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거 본인의 정치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박 시장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는 일각의 박 시장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것과 코로나19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른바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신천지 박원순 시장에게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신천지 측 입장,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신천지 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라고 신천지 측이 박 시장 측에게 이른바 경고를 날린 겁니다. 장윤 교수님, 신천지가 박 시장에게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취소하면 전체 해체하는 걸로 저희들도 얼핏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약, 이 내용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다만 신천지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되느냐. 지금 아직도 이 신천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조금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만 400여 명에 직원이 5,000명이 넘는 대형 병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신천지임을 속이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지금 사태 가운데서 신천지가 과연 이런 입장 표명, 정쟁으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지. 다만 지금 신천지가 내세운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뻔뻔하다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면 저는 죄송해요. 갑자기 정치를 제가 끌어들여요. 전 조국 장관 사태와 왜 이렇게 뭐가 겹치는 게 있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것처럼 신천지 뜻이 그거잖아요. 법인 해체해봤자 신천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까지 신천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이나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 뺏기고 부모 뺏기고 와이프, 남편 뺏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처지가 신천지의 세태이고 그 피자들이 아무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세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살인죄라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법인 취소라는 역시 무언가 제도적인 것을 들이밀어서 얼핏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를 해체하는 어떤 선봉 주자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을 향한 메시지는 팩트이나 이 팩트를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이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신천지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또 이게 사실이라고 꼭 인정해야 되는 지금 이 분위기가 참 씁쓸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예, 윤태곤 시장님. 그러니까 저 특히 두 번째 말은 맞죠.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예를 아니다. 들어서 임의단체도 있는 것이고 어떤 종교 집단과 종교 기관은 허가를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시나 국가에도 허가를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장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고민이에요. 자,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죄로 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달래가지고 명단도 받은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걸 협조를 중단이 되고 이 사람들이 숨어버리면 그걸 강제 수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또 그게 답답하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사회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압박이 가해질수록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걸 고난으로 취한하고 그게 인류 역사상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딱 떨어지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예. 해결이 될 것인가. 어제도 보면은 분당 서울대병원 케이스도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신도가. 그런 부분이 나서는 또 안 되는 게 저 사람들이 고와서 이뻐서 너는 이만희 편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분의 공통적인 지적은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전제하에 박 시장이 살인죄로 고소하거나 박원순 시장이 일부 법인을 취소한다고 하는 아니, 것은 저는 법인 취소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수 생각합니다. 있다. 그럼요. 법인이 되면은요. 저도 이제 사단법인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그 조직을 유지하는데 편리성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기부금을 걷고 이런 것도 편해지고요. 그래서 법인을 취소시켜서 압박을 간접적으로 가할 수는 있지만은 신천지 주장대로 법인 취소는 법인 취소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아까 이제 소규모 예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세 사람 네 사람이 자기 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 걸 다 감시를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뭐 법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법적인 논란으로 이어지는데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만희 회장 고발한 것과 법인 취소하는 것이 과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대책이냐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고승국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박 시장이 약간 이제 언론 플레이 약간 목적으로 오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법인 취소가 신천지 자체의 어떤 취소가 아니거든요. 이름 자체가 신천지 예수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법인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계열사 중에서 작은 계열사 하나 지금 해체한 이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이제 신천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법인이 필요 없거든요. 이비단체로서 충분히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뭐 기부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재산 관리에 약간 좀 그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법인을 세우려고 지방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되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 법인 설립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만희 교주로 이제 대표를 바꾼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들이 노력한 이 법인 설립 허가 이걸 취소하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일부 패널의 발언 중에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자수하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물론 우리 서민 교수님께서 이 정확한 어떤 농담. 범인을 가정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속담이잖아요. 자수할 강경치자라는 말이지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천지 교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